다음 네 번째, 우리 역사에 나타난 홍익인간 광명사상 연구 정영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난 홍익인간 광명사상 연구로 주제로 정영돈 전 경동대 근무하셨고요. 또 지금 현재 광운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아무튼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입니다. 우리 정영돈 교수님 주제 발표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조금 그 소개가 좀 틀렸는데, 저 현재 이제 그 경동대하고 강원대 다 퇴임해서요. 현재 여러 가지 협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 또 같이 또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역사에 나타난 홍익인간 광명사상 연구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 1회 때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도의 환경 문제, 또 문화재 발굴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현재 김영숙 박사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서 처음 중도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또 올해 이렇게 보니까 더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아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중도에 한 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단체하고 같이 일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역사에 대해서 뭐 학창 시절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교양 과목들을 하면서도 무엇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갖다가 역사 문제를 필히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 또 거기에 서며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사스에 나타난 홍익인간, 또 홍익인간의 의미, 홍익인간 광명사상, 우리의 길,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우리가 좀 다루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류가 많이 뜨고 있죠. 아까도 이제 발표하신 분 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류를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 대국으로서의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고 BTS가 유명하죠. 근데 이런 한류의 가장 그러면 우리가 핵심이 뭘까? 그런 측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발표하는 것과 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지금 더욱더 폭넓게 발전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저는 BTS가 우리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BTS가 모든 지금 벽을 뚫고 지금 BTS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성장해온 과정 자체가 아무도 모르는 무명 시절부터 해가지고 주위의 기득권을 갖다가 하나씩 다 부수고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벽들을 갖다가 다 부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의 벽을 갖다가 부수고 있는 이 BTS를 보면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참 응원해주고 뭔가 이렇게 기운을 갖다가 잔뜩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 아티스트 상이란 그 굉장히 아주 힘든 상을 갖다가 받았는데 저는 이 우리 BTS가 더욱 빛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돼가지고 고개를 약간 깨웃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보시면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게 우리 사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선 쭉 개관해보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는 게 삼국유사지 않습니까? 예, 고조선조에 보면은 고기에 이르기를 해서 뭐 이 내용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해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우리 책들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국조보감이라고 조선시대 왕들의 치적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놓은 사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각 역대 왕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환인, 환웅, 당군, 삼성의 사당을 문화의 구월산에 세우고 평양 당군 사당의 예에 따라 해마다 향과 충문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도 뭐 그 전에 고려 시대까지야 더 많이 했겠지만 조선 시대라 하더라도 이런 그 삼성에 대한 어떤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해온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성종조 때도 그렇고 영조조 때도 그렇고 또 뭐 세종조 또 뒤에 고종 뭐 이런 때도 가도 어떤 그런 흔적들이 많죠.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선조에도 그 소홀히하지는 않고 의식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단종적인년에 보면은 그 신하 중에 이선제가 삼국유사를 상고하니 이에 이르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인간을 또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해서 홍익인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규원사가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판기에 그대는 그 노고를 너무 애스키 생각 말고 뭇사람들을 이끌어 몸소 하계에 내려가서 하늘을 이어서 가르침을 세움으로써 만세토록 후생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하고 천부의 세 가지 인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널리 천하의 교화를 베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천부인 세계 해가지고 지금 만세 후생 지범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천하의 교화를 베풀어라 하는 것들이 개천 입교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환단고기 삼성기 상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위 여부를 갖다가 이야기를 처음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환단고기를 생각할 때 저는 뭐 이런 걸 가지고선 진위를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뭐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 많이 오늘 환단고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단고기가 주는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너무 많이 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사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의 무슨 유명한 책들이나 이런 거 진위 여부 파악할 때 한 30-40% 심지어 50%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도 뭐 그동안에 우리가 진위 여부 파악하면서 뭐 20-30%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가치가 얼마만큼 그 기준 자리에 남아 있느냐. 우리 사스라는 것이 지금 몇 가지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사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환단고기밖에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과거의 자료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제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증을 계속 해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무시한다면은 그거는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역사 검증에 대한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이지를 않고 너무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강단사학자들이 하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 아집과 자기만의 아류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아주 좁은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갖다 기본으로 하고 지금 이제 한웅께서 삼성기 상과 한은 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상에서는 이제 한웅께서 천부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시어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 주시고 해서 이게 이제 제세이화를 말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신시의 도업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고 삼성기 하에서는 황국 말기 안파경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두 곳 모두 이곳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단군세기에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게 이제 연표문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신강충하고 성통강명하고 그리고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라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신시본기에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신규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풀어 해서 이게 제세이화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니 이분이 바로 한웅천왕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말이 환단고개에는 이렇게 잘 나와요. 보면은 잘 나오고 있고 다음에 보시면 또 한단고기의 사만관경본기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연표문에 나타난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시강충, 성통강명, 또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신께서 하느님이 참마음을 갖다 우리한테 내려주셨다 이거죠. 사람의 본성은 하느님의 광명하고 연결돼 있대요. 하느님의 광명하고 연결돼 있고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세상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성숙한 인간, 깨달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진국 본기에 보면은
대학을 세워 천부인가 3일 신고를 가르치고 환단의 옛 역사를 강론하시고 또 학자들에게 국사 120억 원을 편찬하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홍익인간의 교화가 만방에 미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부도지도 잘 아실 텐데 부도지 11장에 보시면 환웅씨가 돌아와 파름 이문을 수학하고 역법을 정하고 의학술을 수업하며 천문과 지리를 저술하니 홍익인세였다. 이렇게 홍익인세, 여기는 이제 인간이라고 보다는 홍익인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 조금 빠진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제왕운기 권하에 보면은 삼위 태백에 내려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홍익인간여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우리의 옛 사서들 중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우리 홍익인간의 의미가 뭐냐 과연? 자크 시라크 저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그 홍익인간이란 말을 갖다가 듣고서는 다른 나라는 위기의 성인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만드셨구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은 맞죠. 그 당군이 신의 경지에 이른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 뭐 제야나 민족 사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말을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쭉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서에 나타난 걸 살펴봤는데 그걸 세 가지로 대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보다 인간 세상이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지 광명의 뜻과 이상을 성취하는 인간, 이 홍익인간이란 말, 그런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쓴 데가 있어요. 되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1번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 그걸로 풀이하는 그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요즘에도 그 번역하거나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논문들 보면은 인간 세상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과연 그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거냐, 충족이 될 거냐 하는 게 저는 의문이 됐어요. 사실은 저는 왜 이거 주제로 삼았냐면 제가 기존에 하는 해석만 가지고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찾아보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홍익인간이란 말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인간 세상을 뭐 좋게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문제가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이란 말이 이제 당군 세기 3세 당군 가륵에 보면은 제가 이제 2018년 19년도에 한당고기를 보면서 이 말을 눈에 팍 띄더라고요. 홍도익중이란 말이. 안 그래도 저는 속으로 홍이란 말이 뭔가 어떤 줄임말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홍도익중이란 말을 갖다가 딱 보니까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군세기 3 보면은 신시 개천지도하고 공화존물 능이보고 인세 이기 이렇게 쭉 나가면서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신시 개천의 도는
나를 비워 만물을 잘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이다. 바른 길을 널리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바른 길을 널리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여, 이렇게 홍도 익중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제 저는 바른 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은 도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는 근본은 천부경 이야기 아까 많이 나왔는데, 천부경의 해석을 하려면 삼일신고를 좀 그걸 통해서 그 우리가 삼일신고가 그 천부경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그걸 해설하는 어떤 중요한 도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일신고의 내용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참전개경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거기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제가 뭐 무턱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삼일신고나 참전개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참전개경에 보면 도는 천신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신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은 이런 삼일신고나 참전개경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 하느님이 중심이에요. 하느님이 다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지, 인간이 물론 인간하고 하느님하고 같이 있어요. 보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을 펴서 백성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홍익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인간이란 말도 저는 인간 우리가 사람하고 동의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인이 있는데 또 왜 간자가 집어넣느냐 하는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인간이란 말은 과거에는 이 당시에는 좀 다른 말로 좀 썼던 거 아닌가, 의미가. 우리 동의어로 지금 쓰고 있지만은 같은 인간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뭔가 다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인간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에 세 가지로 대충 나눌 수 있어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인간 개개인이 아닌 사람 전체를 일반화하는, 이것도 해석할 때는 뭐 인류나 인간 세상이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광명을 품고 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 즉 말하자면은 간이라는 것은 이거 속자인데, 원래 정자로 하면은 안에 달월변이 들어갑니다. 달월변. 그래서 그게 문 속에 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 홍산 문명에도 문화 그쪽에서도 여신상도 나오지만 다 이렇게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의 거기에는. 그러면은 이런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그 속에 깊이 몰입해서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서 문 속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깊이 그 속에 침잠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정 말하자면은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홍도 입증하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이란 의미를 같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그것이 우리 하느님의 씨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같은 사람이지만, 자, 그런 표현 자체가 조금 다르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제세이와 홍익 인간, 우리가 이제 홍익 인간하고 제세이하고 거꾸로 말하기도 하는데, 연편문에서도 나왔듯이 순서는 제세이하란 말은 삼신의 가르침, 세상을 다시 깨우치는 것, 사망강경본기에 나오죠. 또 소도경전에는 거짓되지 않고 천지인의 입장에서 거짓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인정이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게
제세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참전경에는 화는 천공조화라 하늘이 만드는 조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제세이하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널리 좋게 다스려 가면서 거기서 진짜로 자기 환웅, 당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갖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거죠. 예,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너무 제세이하 그냥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세이하의 의미에 그건 그대로 다 같이 포함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표명원에 보시면은 신이 내려주신 바 이렇게 만물에 이치는 천일 이거는 이제 물을 생하는 도 또 그 성통강명은 이 불을 생하는 도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제세이하는 마음이 이치니 나무를 생하는 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광명 사상에서 우선 명칭적으로 보면은 황국봉기에 그 태백일사 있죠. 거기에 보면은 조대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한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처음에 한인이 천산에 머무시며 이렇게 환자란 말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만물보다 앞선다. 또 광명을 숭상하여 큰 밝음을 신으로 삼고 여기서 큰 밝음은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태양이란 말은 명대에 이르러서 해를 갖다가 표현할 때 태양이란 말을 썼다고 해요. 그 전에는 그냥 해였어요. 날일자 해였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 와서 태양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해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당시에는 그대로 태양이라 그러면 그냥 큰 밝음이에요. 큰 밝음. 그러니까는 광명을 숭상하여 큰 밝음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환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환이에요. 다.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이 전부 다 이거 환이다. 우리는 다 그런 씨를 갖고 우리가 그걸 깨우치면 다 환이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일 사람을 인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원사에도 환이라면 밝은 빛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태양 숭배 사상 노간 건 이 뒤란 말이에요. 이 뒤에 태양을 이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제대로 깨우침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성인이 말한 것을 태양으로 비추어 비교하여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태양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태양 숭배 사상은 저는 그거는 우리 자신의 참된 자, 그 신, 하느님 속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보고 말한 것인데 뒤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밖에 없거든. 그래서 태양으로 그냥 비교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교수님 지금 네. 마무리를 하셔야 될 예, 시간인데요.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환인하면 이제 이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인이란 말이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원인이란 인자가 있고 어질 인자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보면은 자세히 써놨어요. 거기다 이 말을 왜 썼는지를. 근데 뭐 둘 다 사실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명칭에도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화백제도가 여기 나왔어요. 화백제도가 옛날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뭘 선출한다, 우리 대표를 선출한다 할 때 이런 화백이라는 제도가 이거 지금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예요. 이것은 누굴 뽑아더라도 최후의 1인까지 의논해서 다 뽑는 거예요. 무슨 몇 대 몇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민주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이란 말도 무슨 교원사나 이런 데 봐도 배달, 박달 다 밝은 뜻이죠. 그다음에 뭐 아사달의 고조선도 다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어떤 밝은이라는 의미고 박효크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잠깐 보시죠. 여러분 교원사에 당군 8조 교령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잘 안 나타나는 자료예요. 보면은. 근데 굉장히 중요해. 왜요? 첫 번째, 너희는 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했어요. 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남녀를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이 내용들이 전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 그거 십계명과 비슷하잖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조선 8조건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스 시리즈에 나오는 것이 세계 1, 2, 3이에요. 1, 2, 3만 나오고 나머지가 안 나와요. 나머지가 다 여기 한 단국에 있어요. 그 이런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8가지가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중국 사습보다 훨씬 정확하고 잘 돼 있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우리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간관, 그러면 강명사의 인간관이 뭐냐? 대원일에서 큰 원일에서 삼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 이게 씨 나오고 거기서 신기정이 나오고 심기, 신이 나오고 감식초가 이게 삼진과 삼망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영혼 6, 영혼 100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과거에 젊을 때 저기 선도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영혼 100 이런 말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영혼하고 이원론으로 영혼하고 물질, 육체하고 둘로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삼원 체제로 되어 있어요. 영혼 100. 영은 그대로 밝은 순수한 빛이에요. 그리고 혼은 정신과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육체, 100은 육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손 민족이다. 그건 우리 참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놓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모든 인간이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깨달은 분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진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저기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젊은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할 때도 우리가 가장 역사가 우리가 잘못되어 온 것이 뭐냐?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야 성선설이냐? 우리 본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다 인간은 다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악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무성악설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성선설이에요. 제일 적게 나오는 게 성선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의 학생들 물어봐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바꿔야 돼 인식을. 바꿔야 긍정적 인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도 그래. 천부경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워낙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저도 이제 그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한에서 시작했는데 무에서 시작한 한이다. 이래서 저는 메비우스 띠 있죠. 그거를 생각하고 풀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삼일신고가 있고 이것도 하늘이라는 의미가 이게 낮에 보이는 하늘, 밤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상. 그것이 하늘이에요. 안 보이는 세상.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보시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홍익광명사상으로서 우리가 이건 진리다. 이것을 온 세상에 풀어가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BTS예요. 이걸 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는 긍정적인 인간관 있고 또 인간 평등, 여기 평등주의가 다 있어요. 같이 전부 밝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같이 다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공동체고.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태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홍익광명사상이 이제 인류 평화에 기여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만연한 게 왜 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퇴치가 우리보다 굉장히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거기는 더욱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평등과 공동체와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들 스스로 그걸 알아요, 사실은. 그 논문을 보면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그렇다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 갈등, 빈부 갈등, 양극화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걸 홍익 광명 사상을 갖다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금 춘천 중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도 가야사 찾기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지만 양극화 이런 것들은 다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이거 사상이 없으면은 해결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귀중한 보물이란 거예요. 이 사상이 있어야지만이.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인간관을 부정적 인간관에 의존해 왔단 말이에요. 세계가 모두 다 그렇죠. 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 역사라는 것이 상대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진실을 밝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포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역사가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앉아 주시죠. 오늘 토론은 조선 안창호 혁명사상연구원 이창걸 원장님입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역사에 나타난 홍익인간 광명사상 연구에 대한 논평을 제가 10일 전에 받고 나서 제가 여러분 책 보면 102페이지의 논평문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토론문.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읽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오늘 우리 정연동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대한 고조선 관련 역사 문건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홍익인간 제세 이하 또는 이 단군 고조선의 단군 사상의 맥락을 보면 우리 한국인의 어떤 본래 갖고 있는 DNA가 홍익인간 제세 이하 단군 고조선의 그 사상에 응축되어서 장장 한 5천 년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홍익인간과 강명사상은 동전의 앞뒤처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정연동 교수께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10개 이상의 역사서에서 추출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이라 그러면 예를 든다면 뭐 환이라든가 박달이라든가 조선 또는 아사달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이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문자가 없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한자를 차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밝음 또는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광명 사상이 우리 5천 년 전부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내재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백이민족 흰 옷을 입고, 예전에 1920년대 만주, 동만주, 서만주에서 독립운동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흰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에게 아주 신기하게 봤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흰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일하고 하는 민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우리가 강명사상을 그 당시 5천 년 전부터 우리는 이 밝음을 또는 이 태양을 숭상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그 당시 그 고조선 때 그러니까 당군의 8조 건법이라든가 또는 그 8조 교령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그 홍익인간과 이런 강명 사상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천부경에 우리가 보면 본심 본태양 악명이라는 본다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마음은 본래 태양처럼 밝고 그리고 강명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천부경의 그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강명 사상이 늘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그러면 현재 21세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요즘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류라든가 또는 이 BTS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국인들의 그 이 K 드라마, K 이 뭡니까 팝이라든가 또는 K 푸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그 이 문화의 그 깊은 의미를 세계인들이 전부 감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우리 홍익인간과 강명사상이 기본이 돼 있고 그것이 세계 평등의 사상이 내재가 되어 있으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문화에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북으로는 중국이라는 아주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날조하는 아주 나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는 우리의 역사를 항상 훔치려고 하는 일본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이러한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런 역사를 날조하는 그런 민족들보다는 왜 마음이 순하고 왜 이렇게 착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것을 볼 때 아하,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것을 훔쳐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내공이 있고 긍지가 있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연하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젓하게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역경에 보면 이 적선지가의 필류 여경이라 했거든요. 또는 적불선지가 필류 여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웃 나라에게 또는 인류 공영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이바지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경사와 그리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류 문화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연동 교수가 말씀하신 홍익인간 강명사상의 이 기본은 아주 우리 한국인에게 어떤 한국인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웃 나라 또는 세계 나라의 하나의 어떤 그 이 문화 콘텐츠로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이 여화에 홍산 문화가 이렇게 뭡니까 발견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물이 BC 한 3,000년, 3,500년, 길게는 4,000년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고조선의 문명이 한 7,000년까지 소급될 수 있는 그런데 혹시 거기 홍산 문화에서 이런 홍익인간과 이 강명사상에 관련된 유물이 좀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